안녕하세요. 다 함께 펼쳐봅시다. 미니대백과 정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밖에 나온 이유는 이 차량을 샅샅이 살펴보기 위해서 미니쿠퍼를 출고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 미니쿠퍼 SC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스마트키. 이 스마트키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차량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열린 버튼을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창문과 위에 썬루프까지 완전히 개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반대로 닫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 번 누르면 문만 닫히지만 이렇게 두 번째 꾹 눌러주시면 차량의 사이드 미러 및 창문과 위에 썬루프까지 개방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닫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컴포트 액세스. 이 컴포트 액세스 버튼은 도어 손잡이 끝에 달려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키를 소지한 채 꾹 눌러주시면 스마트 키의 열린 버튼을 꾹 누르는 것과 동일하고, 반대로 열린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닫힌 버튼을 꾹 누르는 버튼과 똑같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무엇을 살펴볼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비, 트립 키로수, 날짜, 그리고 엔진 열 체크 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방향 지시 등 레버 끝에 보이는 이 BC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띄워놓고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 브랜드 차량과는 다르게 미니의 개성 있는 HUD는 시동을 켜면 이렇게 위로 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선의 가시거리를 생각해서 화면에 계기판이 표시되어야 할 정보를 표시해서 운전 중에 고개를 아래로 내려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올라오는 화면에 표시가 되어서 운전자 시선에 맞게 좌우, 위아래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기존의 앞 유리에 표시되는 정보는 본닛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표시 정보가 잘리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미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아래로 쭉 내리게 돼도 표시가 끝까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 HUD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서 차량 운행에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이 든다면 화면이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내 미니 시스템 설정,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된 버튼을 풀어주시면 옆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띄우는 판이 내려갑니다. 다시 표시를 해주고 아래 보이는 높이, 회전, 밝기 등을 보기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입니다. 미니의 방향지시등은 2단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깊게 올리거나 깊게 내리게 되면 핸들을 일정 방향 틀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소리가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내리거나 가볍게 올려주게 되면 3초 정도 방향지시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한 후에 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 등 가볍게 핸들을 조향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이퍼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의 경우에는 여기 그 옆에 있는 온 오프 버튼을 통해서 리어 와이퍼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온을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온 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리어 워셔액을 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오토 안으로 누르는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어느 정도 앞 유리에 이제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동으로 센서가 비를 감지해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기본 크루즈 컨트롤 모드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정속주행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 중일 때부터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리미트 버튼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게 되어도 그 정해 놓은 속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 S트림부터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들어가죠. 이 옆에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앞에 차량과의 차간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차량이 정해놓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앞차가 속도를 줄이게 되면 간격을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멀어지면 다시 정해놓은 속도까지 가속하게 됩니다. 앞차가 멈추면 따라 멈추게 되는데 3초 안에 앞 차량이 다시 출발할 경우에는 활성화된 모드가 지속돼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지만 3초보다 오래 정차를 지속하게 되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차선 유지 기능은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핸들은 직접 조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틸트 방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아래로 쭉 접히는 틸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틸트 현상은 선택된 사이드 미러를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선택을 해 놓으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넣었다가 다시 후진을 하게 돼도 틸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버튼은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뒤쪽이 틸트업 되게 되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쭉 열리게 됩니다. 근데 주행 중에 이 틸트업 되는 것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을 먼저 눌러주시면 틸트업 상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머전시 콜. 이 이머전시 콜 버튼은 정말 긴급한 응급 상황, 사고가 나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응급 상황일 때만 사용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에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가 응급 상황인 거죠. 이머전시 콜은 운전자가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전문가에게 차량의 상태를 듣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큰 사고가 났다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차량에서 직접 이머전시 콜이 발동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는 운전자가 대답을 못한다고 판단 시에 GPS 신호를 확인 후에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머전시 콜 버튼에 이 마개가 있는 이유는 이 위에 버튼을 이용하다가 혹시나 잘못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버튼. 네,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등이나 여기 발 아래, 현재는 날이 밝아서 발 아래 풋등은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발 아래 풋등, 그리고 도어 컵 안에 도어 손잡이 등, 그리고 아래로 쭉 나오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썬루프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가지로 설정해 놓고 싶지 않고 쭉 계속 바뀌게 해 놓고 싶다고 하시면 이 버튼을 5초간 꾹 눌러주시면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한 후에 자동으로 컬러가 계속 변경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현재 이렇게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시동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미러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애플 카플레이를 설정을 해 놓으면 다음 운행 시에 자동으로 미러링이 되게 되어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이 되며 가장 마지막에 연결했던 핸드폰을 우선적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아래 USB 선을 통해서 충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무선보다 우선적으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화면에 미러링 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량 내의 오디오 시스템은 다른 사운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 모드 버튼을 통해서 현재 오디오가 어떤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라디오가 나오더라도 애플 카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버튼,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 1부터 6번까지의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원하는 페이지에서 숫자를 꾹 눌러줍니다. 어떤 페이지 화면을 보고 있더라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놓은 버튼을 초기화하는 버튼은 1번과 6번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기화, 즐겨찾기 버튼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있는 물리 버튼들은 공조 버튼과 열선, 그리고 차량 모드 변경, 파킹 어시스턴트, 센서를 키는 버튼들입니다. 공조 버튼은 에어컨이나 히터, 공조 장치의 온도를, 양쪽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버튼은 온열 시트 버튼, 처음에 키면 3단계부터 2단계, 1단계로 점차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기를 순환하는 버튼인데요. A로 되어 있으면 이제 외부 공기를 오토로 빨아들이고 배출하고 하는 버튼이고, M은 매뉴얼 버튼입니다. 매뉴얼 모드로 설정을 해 놓는다고 해서 내부 순환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15초에 한 번씩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화되었다가 합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졸음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왼 아래에 있는 버튼, 주차 보조 기능이죠. 이렇게 센서를 자동으로 켜고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활성화되면서 후방 카메라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파킹 어시스턴트를 활성화시킨 후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알아서 반응해서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행 주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직접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DCT 버튼,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버튼인데요. DSC라는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켜져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끔으로써 차량의 슬립, 미끄러짐을 허용하는 버튼입니다. 평소에는 잘 쓸 일이 없지만 이제 트랙을 달린다거나 이제 차량이 눈길에 고립을 되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트랙 주행 후에 그리고 눈길을 주파한 후에 다시 DCT 버튼을 비활성화해서 DCT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유구를 여시면 여기 무연 휘발유를 주유하라고 되어 있고, 옥탄가 95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휘발유 정제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일반유를 사용하셔도 되고, 가끔 고급유를 넣고 싶다 하시면 고급유를 넣어도 됩니다. 일반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고급유를 주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니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 타이밍. 언제든 연락 주신다면 파격적인 견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미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이 저기, 미니가 궁금하다면 미니 대백과. 감사합니다.